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고 또 무료 전화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졌죠. 자, 가을 맞이해서 저희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우리 행복한 재테크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침, 저녁에 시원한 바람처럼 또 시원한 답변 드리는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또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드디어 9월 7일 부동산 첫 번째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측, 즉 공급과 수요 관리. 자, 왜 그렇게 두 가지를 함께 내놓았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한 50페이지가 조금 넘더라고요. 자, 그 내용을 오늘 핵심되는 부분들만 몇 가지 간추려서 공급과 수요 관리 나누어서 조금 내용 공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제일 눈에 띄는 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H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는 부분들 눈에 띕니다. 자, 민간 방식의 개발이 있고 공급이 있죠. 공공주도로 개발 공급이 있는데 사실 공공주도의 개발 공급에서도 실제로는 그동안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죠? 민간에게 실제 위탁하거나 혹은 다시 분할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는데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공공성을 확보한 주택 공급.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형태의 또 재개발 재건축 형태도 공공성을 답보로 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두 번째는 공공택지의 용도 전환, 즉 서울에는 땅이 부족하죠. 자, 서울 수도권에 부족한 땅은 즉 주택 용지가 아니라 유휴부지나 비주택 용지도 우리가 공공택지로 즉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전환하겠다라는 부분들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속도 제고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사업 속도 제고,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죠?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에서부터 분할하고 또 계획을 잡고 또 착공해서 쭉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죠. 자, 사업 속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도 좀 완화해주고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정책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추가로 보면 사실 LH 직접 시행, 또 유휴부지 활용, 또 세 번째로 사업 속도를 제고한다는 내용. 특히 사업 속도 제고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서울의 수도권 외곽 말고 도심권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도심권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일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가로주택, 모아주택 정비 사업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제는 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속도감이 예전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이 걸렸다면 그 규제를 더 완화해 주겠다. 예시로 들면 처음에 우리 구역 지정 전에 사전 동의서라는 걸 걷어요. 자, 본동의서를 거두면서 이 동의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후에 조합 설립, 즉 관리구역,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는 조합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조합 설립을 할 때는 동의서를 이전에는
새로 걷었었어야 됐어요. 이전 거는 사실 그냥 요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전에 걷었던 동의서도 조합 설립의 동의서로 같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법안도 요번에 같이 시행령으로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요 그래프들을 좀 보면 26년, 27년, 28년, 30년까지 자, 쭉 내용을 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택이 총 135만 호가 공급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착공 기준이에요. 즉, 자, 135만 호가 2030년 이전에 공급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은 착공 기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올해 착공을 26년, 27년, 또 내년 후년이죠. 착공 계획에 따라서 착공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특히 아파트 최소한 3년 반에서 4년 이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적어도 2008, 29년까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입주 물량 상당히 적다. 즉 공급 대책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려면 사실 부족한 서울에는 땅이 없는. 자, 그런데 착공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3, 4년간은 계속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용. 요 그래프에서도 사실 이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공급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서울 도심권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늘 집값이 조금 좀 잠잠하고 주택 매수 심리가 가라앉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과 세금으로 집값을 조절을 하는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유가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요 내용들. 자, 착공 기준이다. 자, 공급이 없다. 서울에는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각 다양한 공급책들.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어찌 보면 최선으로 방안을 내본 거일 수 있는데 구조적인 한계, 즉 집이라는 것이 빵처럼 찍어낼 수가 없고 당장 서울에 지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너무 부족한 상황. 그래서 공급체계의 핵심은 사실 모든 부분들의 숫자는 앞으로 하겠다라는 착공, 적어도 3, 4년간은 입주할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내용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잠깐 지금 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마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 이 부분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왜 수요 추가 관리 방안들이 나왔을까요? 자, 공급이 필요한 곳에 공급이 없다라는 내용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수요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대출과 세금, 자, 세금 부분 말고 지금 대출로 추가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선은 규제 지역, 자, 강남 3구, 용산 등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LTV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겠다, 더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지금 현행 규제에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를 지금 우리가 금융위에서 내려보내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추가로는 1주택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거주는 수도권 외곽에서 하더라도 투자는 서울 중심부에서 하는 것이 사실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 권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자산 투자에서 보통 진행하는 방법들이죠.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하려면 자, 외부에서 실제로 전세로 임차를 살면서 집을 구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한도까지 모두 보증보험공사라든지 또 HF 주택금융공사까지 모두 다 통일 좀 줄이겠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공급 대책은 주택 공급의 어떤 방향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든지 또 서울 도심권에 뭔가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단 공급 대책의 내용을 보면 결론은 서울에는 땅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3년 반에서 5년 이내에는 서울에서는 계속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가 계속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결과로 정부에서는 대출, 추가로 세금, 이번에 대출 함께 또 나왔죠. 대출과 세금으로 집값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관리하려고 그러는 그런 정책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현금의 유동성, 현금 부자,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지만 실제 실수요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억제될 수 있는 사실 요 정책만으로 요번 정책만으로 집값에 대한 어떤 매수에 대한 욕구를 잠재우고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 현실적으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요런 정도 내용으로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흘 전에 발표된 구칠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1544-8520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은평 뉴타운에 네. 4단지 41평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그걸 매매해서 마포 공덕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네. 그 은평뉴타운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은평 뉴타운 폭포동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포 쪽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고 과연 이게 맞은 선택인지 네네, 마포 알겠습니다. 공덕역 쪽으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은평 뉴타운 우리 폭포동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41평, 그죠? 네네. 네, 자, 여기 지금 매매가가 대략 한 12억 선? 네네. 네, 전세 지금 놓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거주는 마곡에서. 마곡에서 실거주하고 네. 계시고, 자, 네. 요거는 분양을 받으셨을까요? 네, 분양받았어요. 네, 자, 대략 지금 매매가는 12억 선, 전세는 대략 한 6억 선? 6억? 네네. 예, 전후 정도 자 되는데, 자,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은 계속 보유를 할지,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실까요? 네네. 네, 자,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사실 투자 가치 측면에서 아파트는 몇 가지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은평 뉴타운은 뉴타운 쪽으로는 상당히 주변에 살기는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은평 뉴타운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요. 거주하기는 좋지만 가성비 느낌의 실거주 단지, 즉 투자 가치 관점에서 보았었을 때는 미래의 에너지가 모여져 있는 그런 응축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입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시청자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아파트에서 투자 시세 차익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우리가 마포 공덕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마포 쪽에서는 혹시 보고 계신 단지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건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딱히 딱 보신 데는 없으세요. 네. 자, 네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단지들은 기왕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많이 좀 볼 수 있는, 즉 네네.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 다른 집은 오르는데
우리 집만 안 오르는 이런 소외감이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단지로 우리가 좀 몇 개 좀 보자고요. 자, 어떤 내용을 보면 좋냐 하면 특정 단지들 요게 제일 좋아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우리가 본질을 사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아파트의 본질이 뭘까요? 자, 아파트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택은 개별성이 있어요. 빌라,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모여져 있는 부분들, 균질성이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모여져 있는, 단지들이 모여져 있고, 그리고 모두가 선호하는 중심 업무지구, 직주 근접이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네. 역세권, 학세권들이 모여져 있는데 가장 시세 차익을 많이 보려면 뭐요? 미래의 에너지, 미래 가치가 응축되어 있는데 단지를 마포 쪽 단지들은 다 괜찮은데요. 특히 이런 미래 에너지들이 뭐 좀 모여져 있는 곳들 보자면 마포역에서 한강변에서도 좀 가깝고 이미 23년도에 우리 안전진단 통과해서 재건축의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현재 여기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시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요건들의 공통점을 좀 일부 가지고 있는 세대수도 1200세대고 요런 단지들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미 사실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대출 규제 부분들 영향 때문에 가파른 상승들이 조금 잠재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갈아타시는 부분들이라면 현재 여기 작은 평형대가 대략 한 13억 선 정도 하거든요. 이런 거 검토하셔가지고 은평 뉴타운 쪽 매도하시고 서울 중심권으로 오시되 마포 쪽에서는 조금 더 미래 에너지가 응축되는 변화와 변경, 즉 변화와 미래 호재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단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아파트 갈아타는 시점들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시면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하셔도 세미나에서도 이런 내용도 좀 다룹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시간 정의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